네, 안녕하세요. 수다스토리의 수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방송을 제가 찍었습니다. 동영상 올렸는데 그 서울 시내버스 취업에 관해서 제가 좀 알려드렸어요. 근데 우리 또 감사하게도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해달라, 그리고 악덕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연령, 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또 영상을 좀 한번 더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좀 키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 시내버스, 버스 중에서는 제일 좋다고 하죠. 시내버스 중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면서도 디테일하게 제가 좀 최대한으로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좀 듣기 좀 편하게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 시내버스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게 제일 빠르고 제 경험상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마을버스는 절대 오래 하지 마라. 뭐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도 좋겠으나 왜 그러냐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마을버스 그 회사 환경이 어쩔 수가 없어요. 원체 열악하기 때문에 오래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경기도 시내버스로 이제 좀 턴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에서도요, A급, B급, C급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결정을 했냐면, K모 그룹 회사들은 뭐 경기고, 뭐 경기대, 뭐 대원고, 뭐 이런 그런 업체가 많은 계열사가 한 12개 있는 K모 그룹 버스 업체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경기도 시내버스는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제가 거기에 뭐 홍보한 게 아니고 저도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제 이제 주변 사람들은 저쪽 뭐 다른 데를 많이 들어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쪽 강서 쪽 라인 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막 이런데, 이 복지나 급여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복지, 그리고 근무 환경, 버스 이런 장비, 이런 거에 굉장히 좋습니다. 좀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좀 더 낫습니다. 그 K모 그룹이. 그래서 웬만하면 그쪽으로 좀 알아보시고, 그걸 어떻게 알아보냐.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에서 내가 근교로 한 뭐 왕복 25km, 30km 안쪽, 아니면 많아야 40km 안쪽으로 해, 왕복에. 그런 뭐 지역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강북에 사신다 그러면 의정부도 있으실 수 있고요. 의정부에도 있어요. 의정부에도 그 업체 계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산 쪽에서도 그쪽 계열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동 쪽에서도 그쪽 계열사가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기도 시내버스를 입사하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가 제일 복지가 제일 좋아요. 복지도 제일 좋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면 대부분 서울 시내버스로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이름 어떻게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게 서울 시내버스에 갈 수 없는 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버스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당장 생기가 막막한데, 그럴 때 후순위로 이걸 딱 두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평생 직장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걸 길게 봤을 때도 K모 그룹 계열사 업체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에 제일 큰 업체고요. 버스도 제일 많고요. 네, 그 업체는 서울 시내버스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고속버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쪽 계열 업체의 경기도 시내버스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시내버스를, 마을버스를 좀 가고 싶은데 악덕 업체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쉽게 제가 정해드릴게요. 내가 가고 싶은 마을버스, 내 구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마을버스를 제가 알아봤단 말이죠. 알아봤을 때 일단은 자동차가, 그 버스가 몇 대 있는지, 그리고 이 노선이 사람이 좀 있는지 없는지도 좀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만근이 며칠인지. 보통 26일 만근을 하는 업체들인데 26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간혹 악덕 업체들은 28일 만근을 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혹사를 시키는 업체들이 있어요. 저기 성동구에도 한 업체가 있고요. 성동구에 한 업체가 있고, 강북에도 있고요. 한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마을버스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내가 강북 공업원을 해야겠다. 버스도 큰 중형 버스고 여기를 한번 들어가고 싶다. 또 사람을 구해. 그러면 그 버스를 한번 타세요. 타시고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래봤자 1시간 걸릴 겁니다. 길어야 1시간 30분 안쪽 걸릴 겁니다. 그 노선 한탕 돌고 오는 기준이. 그러면 그걸 탔을 때 손님이 평일날은 좀 어떤지, 그 퇴근 시간 어떤지, 그거는 이제 직접 한번 발로 좀 경험을 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마을버스 기사분한테 물어보세요. 이 분들이 굉장히 내가 물어보면 좀 뭐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운전하실 때 뭐 옆에서 말 걸어주고 내 직종에 대해서 물어봐 주잖아요. 굉장한 자부심과 내가 뭐라도 좀 된 듯한, 그런 거를 느끼셔서 굉장히 말씀을 잘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좀 너는 지금 시작하지, 나는 벌써 시작을 했다. 근데 솔직히 도찐 개찐이거든요. 마을버스 분들이 알면 얼마나 아시겠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용기를 내서 벌써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걸 뽑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사분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저도 좀 버스업을 좀 하고 싶은데 여기 마을버스 여기 좀 취업 혹시 뭐 가능합니까? 이러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경력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자기도 경력 없었으면서 경력 있으세요? 경력 뭐 어디서 뭐 좀 하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경력이 없습니다. 대형면허 따고 그냥 뭐 스틱 운전을 조금만 두 돈 반, 뭐 2.5톤까지는 좀 했었는데 버스는 아직까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여기서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혹시 여기는 뭐 괜찮습니까? 만근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만근? 이렇게 할 겁니다. 분명 만근? 만근을 안다는 거는, 이 물어보는 사람은 버스를 정말 많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버스를 많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만근이 며칠입니까? 물어봤을 때 26일이라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마을버스가 최소 6대 이상, 6대 이상 되는 마을버스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카운티 버스 있죠. 제가 25인승 버스, 그거는 제가 추천을 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악덕 업체가 그 카운티 운전하는 그 버스들이 좀 악덕 업체가 비율이 좀 더 커요. 안 그런 업체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 그 카운티 버스가 좀 더 많아요. 악덕 업체가. 그렇다고 중형 버스는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중형 버스는 좀 갑질을 좀 한다고 해야 되나? 갑질을 좀 해요. 갑질을 좀 많이 합니다. 너 여기 아니면 갈 데 있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마을버스 거기서 한 2달 했죠? 겁먹지 마세요. 그냥 마을버스 다른 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무조건 내가 마을버스 좀 하다가 조금 아니다 싶으면 월급이 좀 안 나오고 월급이 좀 하루 이틀 밀려? 그러면 과감하게 나오셔야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제가 뭐 어디 업체가 좀 안 좋다, 어디 업체가 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혹시라도 좀 알게 되면 제가 뭐 소송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대부분 열에 한 7할 이상, 70% 이상은 버스가 몇 대 있냐에 따라 그 비례해서 합니다. 그리고 만근, 26일 만근이어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또 52시간 뭐 법이 뭐 바뀌니 어쩌니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훗날이잖아요. 아직 2년이나 세월이 남았기 때문에 만근이 26일 이상인 업체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한 달에 2번 쉬는 거예요. 28일이면 27일 28일이면 그러면 뭐야, 이거 오전 오후 근무라고 했는데 일주일은 내가 풀 근무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풀 근무를 타고, 예를 들어서 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해요. 오전 근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일요일날 나와서 풀 근무가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다 타는 거예요, 근무를. 그러고 나서 시청시청 하겠죠. 근무를 가는 거예요. 퇴근하죠. 그 다음날 오후 쪽에 가는 거예요. 오후 쪽 퇴근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를 고르시면 안 돼요. 왜? 아무리 마을버스에 경력을 쌓는다고 해도 최소한의 일주일에 한 번에 쉴 수 있는 기본권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업체, 응? 가셔서 너무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뭐 배워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무조건 아무 업체나 막 들어가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버스 대수 꼭 보시고, 그리고 카운티 25인승 버스는 깊이 하시고, 예? 그러다 보면 내가 뭐 어디 갈 데가 있어? 아, 이거 엄청 많아요. 예. 그리고 차량을 봤을 때, 자, 이 말씀 드릴게요. 또 한 가지 팁인데, 그 버스를 보면 그 회사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 버스가 관리가 잘 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요런 버스면 이 회사는 괜찮은 버스예요. 근데 밑에 녹이 다 쓸고 쿨럭쿨럭 썩었고 이런 거는 버스 관리도 안 하는 반면에 그만큼 버스를 엄청나게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가 깨끗해야 돼요. 네. 버스도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버스일지언정 이 버스를 봤을 때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버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외관도 깨끗하고 안에 봤을 때도 항상 닦아서 깨끗하고 이런 차 관리를 잘하는 그런 업체들은 정비가 좋단 말이죠. 이 정비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마을 버스는 워낙에 열악하기 때문에 타이어 같은 경우도 재생 타이어 많이 쓰고요. 이 부품도 재생 부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이건 분명히 이 엔진 결함이나 아니면 뭐 뒤에 벨트나 아니면 뭐 펌프나 이런 게 다 나갔는데 이게 기사한테 돌리는 거예요. 너 운행할 때 그거 왜 못 느꼈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갑질이란 말이죠. 마을버스는 특히 더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버스 관리가 잘 돼 있는 업체를 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용기 있는 자만이 예쁜 여성을 쟁취한다 그러죠. 용기가 있으시면 내가 그나마 같은 마을버스 업계에 있어도 나는 그나마 조금 더 편안히, 더 안전하게, 더 빨리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기를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서울시내버스요. 기피할 업체. 서울시내버스 60몇 개 업체가 있어요. 자, 이 서울시내버스의 이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등부터 60몇 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민원 많이 들어오거나 뭐 어떤 뭐 불가피 사고가 많이 나든가 아니면 뭐 교통이용 복교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 민원을 해서 넣어서 점수를 매긴단 말이죠. 서울시에서, 교통과에서. 그러면 이걸로 이제 1등은 1등으로부터 64등간 그 등수를 매겨서 1등의 커미션을 제일 많이 줘요. 2등, 3등, 4등. 그러면 보통 뭐 1억을 정책했을 때 1등 할 때는 50% 주겠다. 뭐 10% 주기, 뭐 2등 뭐 30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보너스가 이제 보너스죠. 이제 나라에서 이제 서울시에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이 많은데 밑에 업체 점수가 없는 업체들은 돈이 없겠죠. 그죠? 받는 게 없는데 어떻게 뭘 나눠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서울 시내버스도 노선이 많은 업체가 큰 업체예요. 노선. 그 노선이 특히 간선버스라고 합니다. 간선버스는 파란 버스를 간선버스라고 그래요. 그건 중장거리용 버스고, 지선버스는 녹색버스. 녹색버스는 단거리, 중거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간선 노선이 많다는 업체들은 큰 업체들이에요. 네. 큰 업체들이에요. 그거를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이제 뭐 좀 이 옛날에는 뭐 한 몇 년 전까지, 2년 전까지 해도 이 돈으로 요걸로 많이 들어갔어요. 조합 통해서 들어가고 그 업체들이 있습니다. 강북의 이응업체, 뭐 저쪽 어디야 송파 뭐 그쪽 고라인의 강남 그쪽에 시읒 업체 뭐 이런 업체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악덕 업체는 아니에요. 서울시내버스는. 그냥 월급은 무조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너스가 안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서울시내버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너스 때문에 한단 말이죠. 이 기업이 악화가 예를 들어 회장이, 사장, 대표이사가 마인드가 버스에만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꼭 거기서 뭐 이거 받아가지고 다른 거 투자했다가 뭐 했다 이래가지고 다 날려먹고 보너스 못 주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알아보냐. 서울 시내버스 일단 들어가실 때 지선 뭐 노선이 한 개, 두 개밖에 없는 업체들을 좀 기피를 하셔야 돼요. 좀 기피하셔야 되고, 근데 그것도 들어가기는 힘들단 말이죠. 거기서도
굉장히 좀 갑질 아닌 갑질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상위 한 30위권 안에 드는 업체들은 굉장히 투명하게 요즘 채용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돈은 안 받아요. 인맥은 어쩔 수가 없겠으나, 인맥은 어쩔 수 없죠. 10명 중에 2명 정도, 뭐 두세 명 정도는 인맥으로 뽑아요. 뽑는데 한 7, 8명은 진짜 공채로 해서 뽑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만약에 어떤 이게 발각이 되거나 이러면 서울시에서 엄청난 그런 푸시와 함께 진짜 비리로 인해서 경찰 수사 그런 것까지 받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원래 정책은 블라인드 면접을 해서 서울시가 준 공령이기 때문에 누구 소개를 통해서 오면 안 돼요. 정직하게 뽑아주는 게 그게 이제 FM인데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는 그래도 인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순위 30위 안에 드는 업체들은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어디서 보냐? 자, 지금 서울특별시 버스 운송 사업 조합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치시면 바로 나와요. 그게 서울시 버스 조합이에요. 서울시 버스 조합. 각 회사들마다 다 조합이 있겠죠? 거기에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서울시 버스를 가고 싶으시면 이 사이트 딱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바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바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버스 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용 안내 이런 게. 거기에 보시면 다 나와요. 경력이 몇 년이고 몇 년이 필요한 업체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 3년짜리까지 요즘 없었어요. 2년짜리 1년짜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벌써 승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요. 근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1년 해가지고 가는 거랑 내가 마을버스 3개월밖에 안 했지만 경기도 시내버스에서 1년 하고 가는 거랑은 3개월 좀 차이가 나요. 하지만 어떤 걸 더 쳐주냐? 경기도 시내버스를 더 쳐줍니다. 벌써 사람도 많고요. 버스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 시내버스를 먼저 턴을 하라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악덕업체 이런 거는 서울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100으로 잡으면 확률이 한 20%가 안 될 것 같아요. 한 20%? 만약 30% 안 될 것 같은데, 서울 시내버스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마을버스가 걱정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한번,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연령이 있어요. 마을버스가, 보통, 한 27세 이상? 28세도 돼요. 원래는 30세를 거의 하는데 요즘은 이제 원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보험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만 26세는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됩니다. 근데 마을버스 갔을 때 만 26세가 안 된다고 하는 마을버스는 작은 업체예요.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 업체는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낀다는 말이죠. 너희가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 아니에요. 원래 나이 드신 분들도 사고가 더 많이 나고요. 젊은 친구들이 더 조심해야 되고, 왜? 이 친구들은 이걸로 토대를 삼아서 결혼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도 있어요. 이거 마을버스 하시는 분들 보시면 좋겠는데,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서울 시내버스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결혼 안 해도 서울 시내버스 받아주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서울 시내버스 못 들어가는가?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면접 볼 때도 당당하게, 전 여기 입사해서 만약에 서울 통과해서 면접을 보게 되면 난 여기 입사해서 결혼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추후에 서울시 시내버스 면접 보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원래 서울시 시내버스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니까. 자, 오늘 중요한 거는요. 악덕업체들, 제가 특히 마을버스는 버스 대수를 봐라. 그리고 버스 외관을 보고, 그리고 용기를 가져서 내가 좋아하는 한 6대 이상 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 노선을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가봐라. 가보고 기사도 젊은 기사도 좋겠지만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사회는 죄송합니다만 꼰대 아직까지 그런 게 있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걸로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 지식을 조금만 알아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굉장히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봤자 마을버스는 도찐 기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용기를 얻으셔서 꼭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망근 5가지입니다. 망근이 26일 넘어가는 업체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지쳐서 못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서울 시내버스 가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인드와 그리고 중요한 건 면허증 관리 꼭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면허증 관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교통위반 정말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아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고 안 나게끔, 사고 나도 보험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이 경찰서에 접부가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면허증 관리에 대해서도 제가 또 추후에 또 어떤 공지가 뜨면 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좀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잘 보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댓글 오늘처럼 뭔가 궁금하고 그러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면 바로 영상 찍어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이 어리다고 해서 너무 어리면 안 되겠으나, 군대 제대하고 나서 만약에 뭔 운수업에 좀 가고 싶다, 그거는 또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가감하게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다스토리의 수다였고요. 항상 저희 방송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어떤 이제 또 혹시 이제 고속버스를 또 해야 됩니다. 고속버스도 해야 되고 공항버스도 해야 되고, 거기서 어떻게 더 빠른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다스토리의 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